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적분의 성질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정적분의 성질 중에 정의 4.4.4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떤 함수 f가 패구간 AB에서 적분 가능, 패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fx의 함수값이, 즉 패구간 AB에서의 f의 함수값이 스몰 n보다 작거나 같고 라지 n보다 스몰 n보다 크거나 같고 라지 n보다 작거나 같으면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n 곱하기 b-a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예요. 즉 스몰 n 곱하기 b-a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이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냐면 스몰 n 곱하기 b-a. 그 다음에 라지 n 곱하기 b-a는 뭐냐면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라지 n-b-a예요. 그러면 이 정적분일 때는 우리가 넓이로 생각할 때 fx가 0보다 크다라고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적분은 뭐냐면 요 하얀색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까지 fx의 정적분. 근데 이게 그림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지만 이 함수와 y는 fx의 그래프가 x축이 밑에 있어도 이 성질은 그대로 만족해요. 이 그림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냥 y는 fx의 그래프를 x축 위에, 즉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한 거지만은 이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어도 이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함수 f가 패구간 AB에서 연속이야. 패구간 AB에서 연속이니까 얘는 뭐야? 적분 가능한 함수예요. 연속 함수는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존재해? 이러한 정적분이 존재를 해요. 이 정적분을 b-a, 즉 a부터 b까지의 길이를 분의 2를 나누면 어떠한 fc가 되는 c가 ab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즉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은 b-a를 분의 1을 여기 펴주면 fc 곱하기 b-a거든요. fc 곱하기 b-a는 어떤 거냐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얘가 뭐가 되냐면 fc 곱하기 b-a예요. 그 다음에 이 정적분은 요 곡선 아래의 면적,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에요. 그것이 같아지는 이러한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어떻게 봐도 되냐면 어떤 우리가 뭐가 있냐면 fx라는 것들이 있죠. 어떤 A에서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한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x이면은 요 높이가 fx예요. 함수값이. 그러면 이러한 함수값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함수값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이 점, 선, 면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했어? 점은 크기는 없지만 어떤 위치를 표현하는 게 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점이 모여서 뭐가 됐냐면 직선이 된다라고 했어. 근데 직선은 길이가 있단 말이야. 직선은 길이라는 게 있는데 점은 크기가 없어. 크기가 없는 점이 모여갖고 길이가 있는 직선을 만든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직선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면이 있어요. 직선은 두께라는 게 없어. 길이만 가지고 있는 게 직선이에요. 근데 길이만 가지고 두께가 없는
길이만 가지고 있는 직선이 모여서 뭐가 돼? 면적이 되는 넓이를 갖는 면적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x에 대한 함수, fx에 대한 이러한 직선들을 쫙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곡선 아래에 면적이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면이 뭐가 돼? 면의 넓이가 얘야. 그거를 뭐로 나눴어? b-a, 즉 x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a에서 b까지 fx의 dx 이 정적분은 결국은 뭐냐면 a와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한 함수값들을 다 더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 더한 거를 x의 개수 b-a만큼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색 요거 좌변은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함수값의 평균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함수값의 평균과 같아지는 함수값을 갖는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분의 평균값 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정적분을 fx가 0보다 크면 이 정적분은 이 곡선 아래의 영역의 넓이예요.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다 더한 거가 된다. 그 더한 거를 x의 개수인 b-a개만큼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x의 개수를 실질적으로 셀 수는 없지만 a와 b 사이의 실수의 개수를 우리는 못 세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는 없지만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b-a개만큼의 x의 개수로 이 함수값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평균이지.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값의 평균과 같아지는 C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적분의 평균값 정리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때도 성립하냐면 0보다 작을 때도 이런 적분의 평균값이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즉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든 거지 꼭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fx의 부호는 상관없이 항상 연속함수이면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항상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먼저 정적분부터 한번 볼게요. 즉 어떤 폐구간 AB에서 함수 f의 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극한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극한, 얘가 분할 P와 표본점 X, Y, 바의 선택에 무관하게 어떠한 분할 P를 선택하든 그 분할에서 표본점을 선택하든 간에 이 극한값이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질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가질 때 A, B에서 F는 적분 가능이다라고 이 극한값을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갔는데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분할 얘가 F가 적분 가능하면 F가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F가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떠한 분할을 잡던 어떠한 표본점을 잡던 간에 극한값이 항상 일정을 해요. 그래서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분할과 표본점을 아주 특별한 걸 잡는 거예요.
분할도 특별한 걸 잡고 표본적도 특별한 거예요. 그 수많은 분할들 중에서 특별한 분할을 하나 선택하고 그 분할에서 또 특별한 표본, 여러 가지 표본점을 잡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표본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았을 때 우리는 걔를 구분구적 보는데 어떤 분할을 잡냐면 분할을 우리가 자르잖아. 소구간으로 자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구간의 길이가 같게 자르는 거야. 그거를 뭐냐? 엔딩 분할한다라고 하는 거죠. 엔딩 분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가서 여러 명이 나가서 밥을 먹을 때 만약에 뭐 얼마 나왔으면 어떻게 각각 엔딩분 해갖고 돈을 모아서 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팩관 A, B를 우리가 소구간으로 막 자르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른다? 구간이 길이가 똑같이 자르는 거야. 엔딩 분할하는 거야. 그러면 각 소구간의 길이는 얼마예요? 전체 길이는 B-A이고 B-A를 n등분했으니까 각 소구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B-A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델타 XI가 B-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본점을 어디로 잡냐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의 왼쪽 끝은 X0, 오른쪽 끝은 X1이야. 그래서 표본점을 X0와 X1 사이의 점을 잡는 게 아니라 X0를 잡거나 X1을 잡거나.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델타 XI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표본점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XI 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F가 적분 가능한 수다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을 얘 아니면 얘네들로 구해주려는데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게 그나마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극한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뭐냐면 굳이 이러한 극한을 이용하지 않고도 얘의 정적분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을 봅시다. 정리 4.5.1을 봅시다. 자, 함수 F가 회구간 AP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이용하려면 연속함수에 대해서만 해야 돼요. 연속함수에 대해서만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A, 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라지 fx를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자, 이거로 정의하면
이거로 정의하면 그러면 얘는 A에서부터 X까지 F를 T에 대해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면 X에 대한 식으로 써져요. X에 대한 식으로 써져요. 그러니까 라지 F라는 거를 스몰 f를 이용을 해서 라지 f라고 하는 어떠한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걸 정의하면 f는 첫 번째 해구간 AB에서 연속함수예요. 해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해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함수이다. 그 스몰 f라고 하는 해구간 AB에서 연속함수가 있으면 어떠한 우리가 라지 fx라는 함수값을 이거로 정의하는 거예요. f가 해구간 AB에서 연속이니까 뭐라고 해서 적분 가능이라고 했죠. 적분 가능한 거면은 이러한 정적분이 가능을 해요. A부터 X까지 적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얘가 X에 대한 식으로 써지는데 얘를 라지 fx라고 하면 이 f는 해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면 무슨 얘기야? 이 f가 도함수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함수는 뭘까라는 얘기예요. 이때 f의 도함수는 뭐가 된다? 스몰 fx이다. 즉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스몰 f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정적분의 기본 정리. 자, 그래서 요거는 이용해서 우리가 뭐냐면 다음 다른 정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 4점, 0점, 즉 어떤 f가 해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연속함수이면 자, 얘가 뭐라고 그랬어? 라지 fx. 라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스몰 fx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제 1번을 봅시다. 예제 1번은 자, 라지 fx가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1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dt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여라? f 프라임 x를 구하여라는 얘기예요. f 프라임 x를 구하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를 우리는 뭐로 하냐면 f t라고 놓을 거예요. 즉 ft를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하면 스몰 fx는 뭐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무슨 함수? 연속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모든 실수 전체가 어떠한 임의의 패구간에서도 뭐야? 연속함수예요.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fx라고 했으니까.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2번을 봅시다. 자, 예제 2번을 보면 자, 이번에는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부터 x까지가 아니라 x의 제곱까지예요. 그래서 sin t dt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스몰 ft를
sin t라고 하면 fx는 sin x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f를 미분한 거는 뭐겠느냐라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건 뭐겠느냐라는 얘기. 즉 dx d 라지 f는 뭐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원래대로 하려면 a x가 되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 x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u를 x 제곱이라고 하자 얘기예요. u를 x 제곱. 그러면 x 제곱 대 u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x를 뭐로 u로 바꿔주는 거예요. 2의 u의 sin t dt. 그러면 f는 원래는 x에 대한 함수이지만 뭐로 대한 함수로서 u에 대한 함수로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u에 대한 함수이지만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야? f는 이러한 u에 대한 함수로 써지지만 또 뭐야? x에 대한 함수로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f 프라임 x는 f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근데 f는 뭐에 대한 함수? u에 대한 함수니까 얘 뭐에 합성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야? f 프라임 u는 f 프라임 u 즉 라지 f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다른 정리에 의해서 a가 모두 상관없이 sin u가 되는 거죠. fu 스몰 fu 그렇죠? 스몰 fu 즉 sin u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를 x에 대면 u가 x제곱이니까 2x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sin u 곱하기 2의 x 2의 x 곱하기 sin u가 뭐였어? x제곱이었죠. sin x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 스몰 f라는 함수도 있고 라지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네 둘 다 해구간 AB에서 연속함수들이에요. 연속함수들이에요. 자, 그랬을 때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되다가 이일 때이면 우리는 스몰 fx를 뭐라고 불러요? 스몰 fx를 라지 fx의 뭐라고 그래? 도함수라고 불러요. 그렇잖아. 그렇죠? 도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를 할 거냐면 거꾸로 생각할 거예요. 라지 fx는 뭐라고 하냐면 스몰 fx의 뭐라고 하냐면 역도함수라고 불러요. 도함수의 역이다. 그래서 역도함수다.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는 뭐였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는 거였어요.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하는 게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제 4장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 라지 fx를 구하는 거예요. 즉 어떠한 함수의 역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는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그 함수가 되느냐, 어떠한 함수를 미분을 해야 우리가 주어진 fx가 되느냐, 스몰 fx가 되느냐, 그렇게 되는 라지 fx를 구하는 거예요. 즉 뭐를? 역도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sin x를 미분하면 뭐가 됐었죠? cosine x. 그럼 우리는 cosine x를 뭐라고 부르냐면 sin x의 도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 sine이라는 함수가 주어지면은 그걸 미분해서 코사인을 구하는 게 2장과 3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역으로 sin x는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x의 역도함수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코사인 x가 주어지면 코사인 x의 역도함수인 sin x를 구하는 거예요. 아, 뭐를 미분해야 코사인이 되지? 아, 사인이구나. 그럼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역도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 4.5.3 얘가 뭐냐면 미적분학의 기본적으로 자, 함수 f가 세구간 AP에서 연속일 때 어떤 라지 f가 스몰 f의 한 역도함수이면 왜 한 역도함수라고 하냐면 역도함수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어떠한 함수를 미분하면 딱 하나의 함수가 나와. 즉 도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하나의 함수를 미분하면 즉 도함수 하나밖에 없지만 어떠한 하나의 함수의 역도함수는 여기 코사인 x의 역도함수는 사인 x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함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그 중에 하나의 역도함수라는 얘기야. 나중에 할 거예요. 역도함수이면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함수니까 뭐가 존재한다? 정적분, 즉 A에서 B까지 우리는 F를 적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기준을 어떻게 했어? 지웠네. 리만합의 극한 아니면 구분구조법으로 구해야 되는데 함수 F가 연속이고 라지 F가 F의 한 역도함수이면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FB-FA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편해졌죠. 뭐만 구하면 돼? 어떠한 역도함수 하나만 구하면 돼요. 역도함수 하나만 돼. 우리가 A에서 B까지 스몰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데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발견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 리만합의 극한을 가지고 했어요. 리만합의 극한을 가지고 하려면 분할 잡아야 되죠. 분할해서 뭐를 잡아야 돼? 표본점을 잡아서 그 다음에 표본점의 함수값과 소구간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한 값에 극한을 보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쉽다는 게 구분구조법인데 구분구조법도 그 극한값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적분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됐었어. 그런데 F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은 우리는 이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스몰 f의 역도함수 f만 구하면 돼요. 라지 f. 그럼 라지 f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의 차가 이 정적분이다. 굉장히 쉬워진 거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적분을 굉장히 쉽게 한 거예요. 이 적분이 굉장히 쉽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딱 발견이 되고 증명이 되면서
인류의 과학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발전이 돼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돼요. 왜? 모든 과학에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적분이거든요. 특히 어떤 거냐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든가 아니면 인공위성을 띄워 올릴 때 로켓을 실어서 띄워 올리는데 그 로켓을 발사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로켓을 쏘아 오르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적분식으로 다 계산이 돼요. 이 적분 가지고 다 계산이 돼요. 근데 이 우리가 적분을 뭐하면 쉽게 못 구하면 그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계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딱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뭐만 찾으면 돼? 역도함수만 찾으면 돼. 어떤 걸 미분해야 스몰 f가 되는 그 어떤 것만 찾으면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은 그 어떤 거에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와 같다라는 게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야. 그래서 이 정리 4.5.3이 인류 과학의 발전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해놨기 때문에 뭘 붙여주냐면 기본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기본 정리라고 하는 기본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만큼 굉장히 인류의 생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킨 정리라고 해서 기본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근데 적분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적분이 굉장히 쉬워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분을 할 거예요. 자, 예제 4. 자, 1부터 2까지 3x의 제곱에 자, 스몰 fx를 3x의 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즉 스몰 fx가 돼요. 그 얘기는 뭐야? 라지 fx를 뭐로 잡는다? x의 세제곱을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은 스몰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1, 얘는 뭐냐면 2에서 x 대신에 2 집어넣고 x 대신에 1 집어넣어서 빼주라는 얘기예요. 자, 7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도왔었냐면 도형의 넓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즉 어떠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몇 개 안 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은 몇 개 안 돼요. 뭐야? 삼각형,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평행사변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의 높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게 다예요. 근데 적분이 이 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었냐면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뭐였냐면 어떤 함수 f가 해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꼭 연속이 아니더라도 적분 가능이면 상관없죠. 연속이라고 할게요. 연속이고 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은 뭐랑 같다? 요 넓이랑 같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곡선과 x는 a, x는 b,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영역의 넓이를 뭐로? 요 정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적분은 또 연속이니까 뭐 가지고 구할 수 있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뭐냐면 예제 5예요. 자, 예제 5는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 이걸 구하라는 거야. 자, sin x 0부터 파이까지. 얘가 y는 sin 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 y는 sin x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영역의 y는 sin x는 x축으로부터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영역의 넓이는 0부터 파이까지 sin x dx 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sin x는 연속함수니까 뭐야? 사인을 뭘 미분해야 사인이 된다는 거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된다는 거였어요. 즉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라지 f가 뭐라는 얘기예요? 코사인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x를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 얘기는 뭐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을 하라는 얘기죠. 코사인 파이는 뭐야? 코사인 파이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야지? 코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해야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해야 사인이 되는 거죠.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을 해야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라지 f, 사인이 스몰 f.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코사인 0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된다고. 이 영역의 넓이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2를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함수의 도함수는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떠한 함수, 역도함수는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n 곱하기 x의 n-1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의 역도함수는 x의 n제곱이라는 거죠. 그렇죠? 즉 x의 n제곱의 도함수는 n 곱하기 x의 n-1제곱이야. 그런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의 역도함수는 x의 n제곱이에요. 그런데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x의 n제곱 미분하면 x의 n-1제곱 2 미분하면 0. 얘를 미분한 것도 얘네? 그러면 n 곱하기 x의 n-의 역도함수는 x의 n제곱 더하기 2도 뭐가 된다? 역도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의 n제곱 더하기 상수 c 얘도 뭐가 돼? 이거죠. 단 c는 상수. c 상수 아무거나 들어가도 이게 돼요. 즉 n 곱하기 x의 n-의 역도함수는 x의 n제곱 더하기 상수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x의 n제곱 더하기 c는 n 곱하기 x의 n-1제곱의 역도함수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역도함수는 몇 개만큼 있어? 실수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시키는 뭐냐면 만약에 어떠한 라지 f가
스몰 f의 어떤 한 역도함수이면 즉 라지 f가 스몰 f의 한 역도함수라는 얘기는 뭐야?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이면 모든 실수 C에 대하여 F 더하기 C는 스몰 f의 역도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스몰 f의 역도함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점이 4.5.4를 봅시다. 점이 4.5.4를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역도함수들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스몰 f의 역도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몰 f의 역도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 라지 f가 스몰 f의 한 역도함수일 때 그러면 라지 f 더하기 c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즉 그러면 이 하나만 존재하면 나머지 모든 역도함수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스몰 f의 모든 역도함수들의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 즉 스몰 f의 모든 역도함수들은 어떤 애들이야? 이런 모양이잖아요. 즉 플러스 C이다. 이때 우리는 C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 상수라 한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역도함수를 의미하는데 역도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 다 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는 집합 기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집합 기호를 넣냐 안 넣냐 그냥 똑같으니까 집합 기호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C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냐면 원래대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C는 상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 f의 모든 역도함수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f의 부정적분이라고 그 집합의 이름을 예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쓴다고 하면 스몰 f의 역도함수들의 집합, 즉 스몰 f의 부정적분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제 점점 쓰다 보니까 집합을 쓰기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C가 상수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 수학을 배웠던 사람들은 저 C가 상수라는 걸 다 알아. 그럼 상수라는 걸 아니까 상수 뭐 굳이 뭘 써?
집합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만 쓰자라고 이제 우리끼리 수학자들끼리 뭐에 약속을 한 거예요. 수학을 배운 사람들끼리. 그래서 부정적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정적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C는 적분 상수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분이 그럼 뭐야?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면 부정적분을 구할 때 이 C가 없으면 돼? 안 돼? 없어요. C가 없으면 뭘 구한 거야? 그 중에 하나의 값만 구한 거예요.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의 모든 역수함수를 다 구하라는 게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의미야. 그런데 저 C를 없애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C를 안 쓰면 뭘 구한 거야? 그 중에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C, 적분상수 C를 여러분들이 더해줘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 더하기 상수 c란 얘기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야? 라지 fx가 뭐란 얘기야? 스몰 fx의 역도함수란 얘기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란 얘기야? 스몰 fx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지.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한다.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구한다.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어떠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다. 똑같은 말이 뭐야? 그 함수를 미분한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한다라는 말과 뭐냐면 f를 적분한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스몰 f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스몰 f의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스몰 f의 부정적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하나의 역도함수를 하나 구해서 그 역도함수 더하기 C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뭐야? 부정적분을 구하는 건 역도함수 구하는 거고 미분하는 건 도함수 구하는 거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나 역도함수 구하는 거나 거꾸로 하는 거죠. 미분하고 적분하면 다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역연상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것도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역연상 관계다. 즉 인수분해와 전개의 뜻이 인수분해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하면 원래대로 들어오고 인수분해한 다음에 전개하면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 그건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미분과 적분은 여기서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원래대로 들어오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원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분과 적분이 역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제 6번을 보면 자, x의 5제곱에 이거는 뭐야? x 5제곱을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즉 x 5제곱의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거니까 x의 5제곱을 적분하라는 얘기죠. 그럼 x의 5제곱을 적분하려면 뭐 해야 돼? x의 5제곱의 역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x 5제곱이 나오려면 미분해서 x의 5제곱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x 6제곱을 미분하면 돼요. 근데 x의 6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 6x의 5제곱이거든?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야? x의 5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6x의 5제곱이 아니라. 그럼 6x의 5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1을 곱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x의 5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x의 6제곱이 뭐가 되면 돼? 하나의 역도함수가 돼요. 하나의 역도함수. 그 전체가 플러스 C. 그래서 C는 적분 상수.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우리가 구하는 부정적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아까도 했지만 자, 어떠한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에요. 근데 우리는 x의 n-1제곱만 풀었으니까 이렇게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x의 n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n은 그냥 실수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하면 x의 n제곱.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x의 n제곱의 하나의 역도함수예요. 따라서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은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적분상수 c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n이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가 하나 붙어야 할 때요. 뭐 n이 마이너스 2이면 어떻게 되지? n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분의 1이니까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뭐 해야 돼? 단 n은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분의 1이잖아요. 그럼 과연 얘는 뭘까? 이거는 다음에 배울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아니고 일단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은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n이 1일 때, 이때는 지금 n이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도 적분 가능한데 얘의 결과값은 뭐가 되는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정리 4.5.5예요. 정리 4.5.5. 자,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